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라 통신의 국세경력세무사 민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자녀 간에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까? 아니면 증여가 나은가? 아니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법이 나은가입니다. 앞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주택을 취득하기 쉽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이기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증여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 거래를 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만일 거래 당사자 간의 유상 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증여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고 또한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내지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 자녀 간에는 양도를 하더라도 증여로 본다는데 과연 양도가 가능할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로 넘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양도로 넘겨서 실제 확인해 보니 대가가 오고 가지 않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실제 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취득자금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녀의 취득자금에서 빠지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당연히 취득금액에서 빠지는 것이고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도 자녀가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도 발생시켜서 승계하면 그 금액도 없어도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취득자금으로 이러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사후관리로 전산관리하여 그 이후 전세보증금 상환 여부 및 대출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함으로써 그 금액을 부모님이 상환해 주었다면 그 금액도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취득자금으로 소명되었으니 하고 그 이후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환자금 확인 시 부모가 상환하여 증여세 추징되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과 매월 이자 납입을 통장으로 이체 등 명확하게 한다면 이 부분도 취득대금의 원천이 된다고 세무서 및 판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요령은 타인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대여일,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상환일 등을 기재하여 서로 간에 날인하면 될 것이고요. 이자 부분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로 4.6%로 되어 있으나 조금 낮은 이자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실제 적정 이자율 4.6%하고 실제 이자율 차이로 해서 그 가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의 낮은 이자율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녀의 자력 취득 금액인데요. 직장생활의 월급이나 예적금 등으로 자녀의 취득대금의 원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연봉이 3천만원이고 5년 직장생활을 하였다 해서 1억 5천만원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월급으로 모아서 실제 아파트 취득 시에 얼마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통장 잔액 금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5년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도 모으지 않고 써버렸다면 자력 취득금액은 제로입니다. 일반인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금 출처 대상을 선정할 때는 5년치 연봉의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자력 취득 능력을 보아 조사 선정하지만 실제 자금 출처 선정 대상이 되면은 실제 자기 계좌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으면 소명 금액도 제로입니다. 5년치 소득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변형된 자력 취득 금액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편법인데요. 부모님이 일정 금액을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그 금액을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자력취득금액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서 자력취득금액이 자기 자신이 모은 돈이 아니라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하겠죠. 그리고 그 자력취득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또 인정이 되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와 자녀 간의 저가 양도,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여 시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도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5% 이상 나면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매매 사례 등을 찾아 시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로 양수한 자녀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다소 복잡하므로 후속편에서 설명드리고, 만약 자녀에게 양도 내지 저가 양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꼭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들 수 있는데요. 조금만 공부하셨다면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순수 증여는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 서울에는 집이 두세 채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자녀에게 순수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많지만 그 재산으로 자녀들이 재산 증식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담이 된다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담부 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을 진 증여입니다. 이때 부담이란 채무를 뜻하는 거죠. 즉 채무 부담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사례를 들어보면 2016년에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19년 12월에 증여할 경우 일반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가는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타 필요 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반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 및 신고세 공제 후 최종 증여세액은 7,760만 원이랍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3억 원이 되고 아들이 납부할 최종 증여세 산출세액은 3,880만 원이 되고 아버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최종 산출세액은 2,623만 원이 되어 합계 6,423만 원이 되어 순수 증여 때보다 1,337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즉 부담부 증여일 때는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종자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부담부 증여 시 수종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 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신에 부모가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상환 시 부모가 상환하였다면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금액 변동을 시키기가 어려우나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출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변동되므로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당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인 경우에는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 부분이 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액만큼 아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액을 상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부담부 증여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을 자녀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전세보증금 명의 변경이나 은행 대출을 자녀 명의로 부채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계하여야 합니다. 실제는 부담부 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도 승계 내용이 없고 은행 대출도 자녀가 승계하지 않은 이때는 과세관청에서 부담보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담보 증여에 의해 은행 대출을 승계한 경우에 이자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그 부분도 증여인지 봄으로 이자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보 증여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방법을 안다고 하여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꼭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